왜 우리 사회, 제주는 초저출산 사회가 되어가는가? 현재 제주 지역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의 문제는 제주 사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가 올 8월 기준 70만을 넘어선 순간도 있었지만 지난 13일 발표한 2022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제주 지역 인구는 전년도보다 줄어 67만 6,759명이고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제주 지역 인구가 자연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5, 전국 0.808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3년 사이에 영호세는 17% 감소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율이 커서 특히 영세가 22% 감소하였습니다. 이대로 저출산이 가속화된다면 안정된 피라미드 모양이 아닌 점점 아래쪽이 빈약한 역삼각형 모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많은 걱정이 됩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매달 폐원하고 있는 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3년 사이에 52개 기관이 폐원하였는데 그 비율이 10.4%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질 수 없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로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로 제주 청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도외로 인출되는 인구 비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년 대학 진학률의 40% 정도가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 이후 제주로 회귀할 비율은 9.9% 수준이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역으로 제주로 유입되는 청년들도 있지만 어제 나온 2022 제주 청년 통계에 의하면 올해부터 순이동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청년 미혼 비율 60% 정도가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가능한 제주에서 일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제주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산과 경제력이 43.1%, 화목한 가정 25.5%, 건강이 13.3% 순으로 나타나 재산, 경제력의 요건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3년 전에 비해 5% 상승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주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생활 물가를 어려운 점으로 뽑았는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청년들을 대도시로 유출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결국 지역 인구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가?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본질적 이유를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20대와 30대의 성장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세대는 초중고 시기 동안 학업 성취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로 인해 OECD 국가 중 행복감 지수가 매우 낮았던 대표적인 세대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불확실한 취업과 주거 비용의 폭등 같은 미래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부담이 가중된 세대라는 점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컸던 부모로부터 자주 들었던 긴 한숨 소리와 짜증 어린 목소리 등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녀 세대가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은 항상 열심히 자신의 삶보다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자녀의 학원비를 위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는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어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굳이 힘든 부모의 삶을 살고 싶은 동기가 없는 것이지요. 연애는 하면서도 자녀를 낳아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투자하겠다라는 인식의 변화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비용이 뉴스에서 강조될 때마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부모 스타일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학력 여성이 많아진 요즘 가부장적 분위기가 남아 있어 가정 내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처럼 맞벌이와 가사, 육아를 전담하여 허덕이는 삶을 살거나 자신을 희생하며 주변 친인척과 자녀를 챙겨야 하는 짜증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지요. 무심코 내뱉은 부모들의 혼잣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자식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재미있게 살아볼 거야. 그리고 자유롭고 재미있는 삶에 관한 SNS 자료나 블로그 등도 젊은 세대의 가치관 형성과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형제 자매가 2명 혹은 외동이가 많아서 부모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습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함께 하려면 이것저것 배려하고 인내하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도 결혼과 출산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20대, 30대의 결혼과 출산, 사회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저출산 사회에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할까요? 초저출산 사회에서의 아이 양육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세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높아져 현재 43세라고 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각 가정의 삶의 스타일이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들의 가정 환경, 관심과 욕구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육아 방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유치원 교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려진 아이들의 꿈, 직업 정말 다양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거나 게임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축구 선수 되고 싶은 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의 관점도 많이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성평등 관점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가사, 육아, 돌봄에서 남성의 참여가 자연스러워야 되고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유도 좋지만 그 자유는 자신에게만 편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해도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나친 경쟁적 학습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사회 구조적 환경은 한 개의 피라미드에서 정상을 향해 위로만 올라가야 하는 경쟁적 구조였습니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보다 탈락될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힘들고 불행감이 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의 피라미드로 향하는 경쟁적 구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유형의 피라미드에서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교육적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전 세계 인류를 위기에 빠뜨렸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의 세상에서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상호 얽혀져 있는지 개인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제주 지역은 어떤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저출생의 문제로 여러 요인 중 특히 여성의 고용과 돌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2년 새 정부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출범으로 다양한 토론회가 있었고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중앙의 보육정책과 제주의 보육정책, 양성평등 정책 등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 및 돌봄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 만 0세의 아동에 대한 부모 급여 지급,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유보 통합,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아동 돌봄 체계로 마을 돌봄을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큰 흐름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필요한 정책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0세 아이의 경우 발달적으로 안정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0세아 가정 양육은 재정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성평등 관점의 육아 지원의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대 후반의 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또 10월에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이력서를 넣고 있었는데 원장님들의 반응이 결혼하면 곧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서 아쉽지만 채용하기 어렵겠어요 라고 세 군데서 거절하였다라고 속상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기관마저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행복한 결혼,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양성평등의 삶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 국가적으로 일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적극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 외동이가 많은 상황에서 공동 돌봄을 하거나 안전한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된 마을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16년부터 공동 육아를 위한 순으름 육아 나눔터와 모다드런 공동 돌봄체 등 제주만의 특화 사업이 추진되어 타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지혜와 재능 나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상호 협력, 아이들에게 새로운 형제자매 만들어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다자녀 가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육아를 위해 젊은 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도 부모로서의 삶도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 같은 길이 있는 듯 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모래길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두 아이를 기를 때에 첫째 아이에게 만족스러웠던 방법이 둘째 아이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아이의 특성과 요구가 다른데 부모인 나는 내 기준의 방식으로 효율성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3. 특히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효율성으로만 보는 것이 적절할까요? 특히 내 젊음의 시간, 에너지, 더군다나 경제적 비용까지 투자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어느 누가 부모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부모가 된 순간부터 삶의 의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나니 함께 했던 많은 것들에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자녀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부의 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쉽지 않겠지만 사이좋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의 존재가 두렵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내 고민을 얘기하고
위로받으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선배 같은 지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딸 아이가 매사 삐딱거리며 짜증내던 사춘기였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살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부모님의 갈등으로 방황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집에 들어가거나 대화하기가 싫대. 라고 말했는데 그 뒤로 짜증내던 말투가 부드럽게 바뀌고 엄마 아빠에 대한 존중감을 보였습니다. 가족이 화목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면 아이들은 잠시 방황하다가도 다시 집으로 편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이란 자신이 가장 편하게 쉬며 자신을 가장 믿어주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받으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공간이라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는 말은 가급적 줄이고 너희가 있어 여러 가지 같이 하니 정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 관점에서 생각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기쁨과 성취감이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달라고 하는 것을 다 사주는 게 좋은 부모일까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책이 있는데 많은 내용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엄마 냄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한 아빠 냄새입니다. 엄마 아빠가 주는 느낌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자기 수준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즐겁게 몰입하며 마음껏 도전하며 성취해 갈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입니다. 셋째, 혹시 자녀 출산이 내 인생을 방해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면서 삶이 정말 풍성해졌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름다운 제주의 오름, 올레길, 바닷가에서의 놀이를 많이 해봤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끔씩 가족여행도 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눈물 나게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품었던 상황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회는 부모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사회와 국가가 다양하게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출산 후 어떻게 키울까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세상에 소풍 온 것처럼 여행 온 것처럼 신나는 세상살이를 해보면 어떨까요? 삶을 경제적, 합리적 관점으로만 평가할 수 없겠지요. 조금씩 지혜를 모은다면 부모 자신의 꿈과 소망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소중한 가치,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은 아이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이 있어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니 부모인 여러분과 자녀가 서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